모종의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참패로 끝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가장 제가 우려했던 문제가 미국 간의 회담에서 트럼프가 양보하고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왔고 모든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북한에서 무슨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북한 김정은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FFVD를 계속 고집하고 북한을 계속 코너로 몰고 유엔 제재를 절대로 풀지 않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미국 관료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약 한 14%에서 16%까지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한국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전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선에 패배할 수 있다는 그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신경질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떠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비화 그리고 그 내면 쪽의 사실들,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폭로하였습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쇼맨십만 지금까지 보여줬다는 것이 존 볼턴 책에 폭로한 내용입니다. 돌발적이며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콕 찍어서 이야기한 분이 바로 볼턴입니다. 그래도 저는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또 현재 국가안보보좌관 또 합참의장과 같은 이런 분들의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행태들을 보게 되면 코너에 몰려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은 4월 14일 이후에 중단거리 미사일이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한 번도 발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켓맨으로 불릴 정도로 게임을 즐기듯이 미사일을 쏘아대던 김정은이 최근 6월 25일, 7월 27일 전승절 맞으면서도 모든 미사일 준비, 즉 발사 준비를 해놓고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김정은도 트럼프에게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고 미련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 김정은이 또다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아니면 SLBM과 같은 미국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미사일 발사를 실험한다면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가장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과의 북핵 회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말끝마다 내가 아니었다면 한반도에서는 지금쯤 아직도 전쟁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꼬심김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 또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했더라면 한반도는 지금 전쟁의 경랑 속에 휩싸여 있을 것이라는 말을 꼬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막았고 내가 김정은을 만나서 미사일 발사를 금지시켰고 핵실험을 금지시켰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김정은이 SLBM이든 또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게 된다면 아마 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바로 트럼프를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당신이 자랑하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공격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트럼프는
이것이 싫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 김정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즉 핵실험을 막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막는 것은 바로 그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 국방부 관료들은 FFVD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완전한 핵폐기, 바로 FFVD를 꺼내들게 하고 물밑으로는 김정은에게 핵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는다면 모종의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여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아마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누가 자기에게 유리한지 아마 재고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김정은은 자기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서 미국의 마지막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즉 담화문 형식으로 김정은의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한 것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한번 잠시 보시죠. 이처럼 김정은은 자기의 심정을 모든 걸 담아서 트럼프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다시는 미국과 회담도 하지 않고 이제는 유엔 제재 따위와 우리의 핵을 바꾸지 않겠다. 대조선 족대시 정책이라는 더 큰 것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경했던 김정은이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FFVD 또 미 태평양 전략사령관 합참의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가 아니면 절대로 북한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위 관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단 거기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준비해놨던 중단거리 미사일 SLBM 발사 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은 물밑에서 빅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빅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어제 바로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느닷없이 북한의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한 핵폐기를 주장하던 미국이 느닷없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육자회담이 깨지면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와서 왜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올까요? 그와 함께 일본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은 바로 자신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먼저 타격권에 들어가는 것은 일본인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 오키나와와 일본 영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타격권 내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은 제껴놓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한국은 핵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전체가 중단거리 미사일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미 한국은 다 집어삼켰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정부와 우리 한국 국군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3.1 속전속결 점령 전쟁 계획까지 세워놓고 그것을 공개하겠습니까? 우리는 너희를 침략할 수 있는 3일 만에 침략해서 점령할 수 있는 3.1 전략을 자 봐라 하고 우리한테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지금에 와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을까요? 자기 방어 능력을 가지자고요? 그들도 핵무기를 가지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이 지금 교도통신이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꺼내들고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국과 북한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모종의 빅딜을 간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북한의 핵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던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코너에 몰리게 된다면 김정은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일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의 핵 폐기물이 되어버린 영변 핵단지와 또다시 유엔 제재를 맞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유엔 제재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휴지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거를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간파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행동을 보게 되면 물난리가 나서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5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북한에 지원해달라고 유엔에 보낸다고 합니다. 또
DMZ 평화공원을 조성하는데 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해마다 들여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2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DMZ 평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북한은 핵을 폐기할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군사력은 계속해서 중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DMZ 군사분계선 일대의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또다시 들고 나올까요? 이것은 바로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김정은의 공로가 있다면 그 공로는 바로 미사일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중단거리 미사일이든, 그리고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트럼프의 치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미북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특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지만 미국과 평양에 바로 송조기와 공화국기가 날리게 되는 이런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순풍의 돛단 배처럼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도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수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친북, 종북 세력들이 타파돼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자유는 심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근심했던 것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서 김정은에게 손을 들어주고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후에도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약속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중요한 분과 약 1시간 동안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여기서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선도 꼭 3개월 남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구독할 수 있도록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